일단 저희 김민정 선생님 모셔서 비교과 영재원 대비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김민정입니다. 예, 좀 전에 못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중등, 초등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요. 예, 제가, 앞에 잠깐 간단하게 영재원 대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재원 대비 설명회는, 파이널 과정 특강 진행할 때 또 한 번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미리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문의가 많으셔서 예, 간단하게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또 이제 설명회 끝나고 예,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영재원 선별 과정 간단하게, 그 다음에, 준비 내용 중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1단계 준비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수업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영재원 지원 과정이 있는데요. 2025년도에 어떻게 지금 올해 지원이 되는지, 네, 그거를, 작년 뭐 이렇게, 과정으로 아직 요강이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준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대학부설부터 지금 올해 제일 먼저 시작이 될 텐데요. 영재원은 모두 다 요강 발표가 대부분 8월 달에 보통 둘째 주쯤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어머님들께 안내가 오기도 하지만은, 영재원 각 그 홈페이지마다 발표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8월 둘째 주, 셋째 주쯤에 들어가시면은, 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GED도 또 들어가셔서 한꺼번에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GED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보통 첫 주나 둘째 주까지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1단계, 보통 11월 달에 2단계 있는데요. 예, 지필평가와 면접평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곳들이 있냐면은요. 우선 영재원은 초등 영재원하고 중등 영재원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다양한 영재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초등에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그다음에 정보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융합과학으로 융합 영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에서 융합 영재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주제로 다루는 내용들이 이 사회 일상의 문제이다 보니까 과학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융합영재이지만 예, 과학 문제를 다뤄서 약간 과학 영재원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 영재원이 있는데요. 가천대 영재원은 과학 영재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영재원은 영재원을 1년 이상 다닌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니면은 브릿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지금 사실 브릿지 과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천대를 만약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예, 지금은 올해는 지금 지원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내년에는 꼭 챙겨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교대는 지필평가를 보지만 지금 성균관대나 지금 가천대는 2단계 면접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1단계는 지필을 안 보니까 서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소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기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역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예, 지원을 하시기에 좀 예,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등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연세대, 가천대가 있고요. 서울교대도 중등이 있는데 서울교대는 수학 영재원만 있습니다. 중등은 예, 그래서 과학 영재원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가천대가 있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까지 동시 지원하는데요. 가천대는 6학년만 지원할 수 있고요. 중1이 없고 서울대, 연세대는 초등학교 6학년 중1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뭐 경기도에 있는 동국대 영재원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뭐 각 지역마다 뭐 경기도 뭐 그다음에 이제 인천 뭐 이런 지역마다 각 대학부설 영재원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있는 영재원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작년 요강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작년엔 어떻게 진행되었지 한번 순서를 한번 봐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청 영재원이 있는데요. 교육청 영재원은 지금 9월 달부터 요강이 발표가 돼서 11월 첫째 주쯤 접수가 진행이 되고 12월 첫째 주에 이제 지필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지역교육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초등 3학년 때 지원하셔서 1년 동안 다니시는데 초등 3학년은 이제 융합으로 수학, 과학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학년이 되면은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선택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도 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땐 3, 4학년이 있고 중등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별로 중위를 선발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교육청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학년 친구들이 혹시 지원하는 데는 없을까 하시면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발명이나 정보 같은 곳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곳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이 정말 지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과학고 영재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과고, 한성, 세종 이렇게 세 군데가 12월 달에 교육청으로서 이제 선발을 마지막으로 하니까요. 예, 그거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마지막으로 예, 영재원을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영재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선발하는지 제가 그냥 유형으로서 중등 기출 유형과 초등 기출 유형을 그냥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를 보시면은 뭐 사선으로 던진 그림자의 운동 분석, 뭐 물리 문제라든지 소금 결정 구조, 화학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인수공통 바이러스 해서 지금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문항 해서요. 어느 영재원이나 물화생지를 고르게 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재원들 지원해서 뭐 물리, 화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물화생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이건 중학교 때 배우지도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내용을 뭐 많이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범위를 따지자면 중학교 심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푸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중학교 지식,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예, 접근을 한다면 또 문제가 쉽게 풀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이 낯설어 할 뿐이지, 예, 방법만 알면 좀 큰 아이들은 빨리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아이들은 또 해낸다는 거, 예. 하지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초등 때도 영재원을 지원을 한 친구들이 있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서울교대 기출 유형인데요. 서울교대도 마찬가지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가 되는데 서울교대는 만약 과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면 과학 문제가 50%, 그다음에 수학과 정보가 각각 25, 25% 비율 정도로 해서 문항이 보통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사실 20문항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5문항이고 그 안에 소문항이 두세 문제씩 이렇게 붙는 걸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은요, 뭐 내진 설계라든지, 뭐 그다음에 원형 구조의 거울방에서 빛의 반사, 근데 빛의 반사는 배웠는데 원형 반사, 원형 구조물에서 반사를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빛의 반사의 원리를 정확히 알면 좀 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체라든지 또 소금물에 보이지 않는 뭐 소금 확인 실험 방법, 그래서 용액과 관련된 내용. 근데 사실 이 내용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온과 관련된 문항들을 중학교 내용들이 조금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생물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뭐 자전축이 수직 수평일 때 이런 문항들은 지금 6학년에서 지구의 운동에서도 배우긴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적인 답안만을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답은 잘 썼지만 아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상위권부터 해서 합격 등수대로 아이들이 탈락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고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지식의 깊이가 좀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이상의 또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초등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
뭔가 사고력이 조금 높은 친구들, 그다음에 예, 그런 친구들이 또 합격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파이널 특강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물론 평소 대비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예, 올해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가 과학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좀 똘똘한 것 같고 지원은 해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올해부터 교과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초등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재원도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심화 내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는 자기 학년 거보다 윗단계의 내용들이 좀 숨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은 작년까지 저희 초등학생들이 배웠던 교과 과정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원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지금 보시면은 제가 현재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내용이 어떻게 이동하고 변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3학년 과정이 지금 올해부터는 이렇게 일부 4학년 내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3학년에 이제 빈틈이 있는데 이 빈틈들이 지금 이제 다른 학년으로 채워지겠죠. 그다음에 3학년 내용 중에서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상태는 이제 내용이 합쳐지게 됩니다. 예,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4학년 과정이거든요. 4학년 과정을 보시면은 지금 이 4학년의 내용들이 지금 두 단원이 지금 4학년에 그대로 있고 4학년의 내용이 3학년에 내려가기도 하고 5학년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4학년 채워졌던 내용들을 지금 다 못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3학년에 내려갔기 때문에 4학년 아이들이 내용을 놓치는데 그중에서 이제 식물은 다 3학년에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물체의 무게 내용도 지금 3학년으로 내려가서 힘을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가장 변화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야 내년에 배우면 되는데 4학년이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학년 내용들이야 저는 좀 걱정은 안 하는데요. 5학년에 있었던 내용이 지금 3개 단원이 이제 4학년에 내려오게 되고 아직도 지금 한 칸이 비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학년 내용이 하나가 지금 4학년 내용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아, 네. 아, 제가 자꾸 저희 학원 예, 이게 모니터가 예민하세요. 예, 그래서 자꾸 옷으로 제가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네. 어, 마우스를 자꾸 쓰셔서 네,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 지금 작년에 개정된 내용들, 그러니까 작년의 내용들이 이렇게 조정 배치되고 몇 가지 좀 추가가 되어서요. 지금 현재, 3학년 친구들이 배우게 되는 새로운 과정은 이렇게 지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목들이 조금 바뀌었지만 내용들은 비슷하고요. 몇 가지 이제 추가가 뭐 된 내용 중에서는 뭐 지구와 바다 내용 중에 뭐 썰물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 밀물, 썰물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학년들은 3학년은 개정 전후로 배우게 되고 4학년부터 새 과정을 배우게 돼서 아마 지금 빠져있는 내용들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보완을 좀 해주실 거예요. 뭐 부교재를 쓴다든지 해서 보완을 해주실 거니까 학교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제 다만 저는 영재원 친구들이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빈 개념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안 채워진 내용들이 아직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학년들은 어쨌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을요, 어떻게 채울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어쨌든 심화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개정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학교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뒤에서 중등과학 설명할 때
게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뭐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에서는 이제 탐구 과정을 좀 배울 수 있고요.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에서 동물과 식물의 관계, 생태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4학년이 힘을 못 배웠다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하게 되면 이 힘의 작용을 통해서 보완이 좀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에서 아까 지구 자전 문제들이 나왔는데 마침 태양계가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태양계 배울 수 있고 기체의 문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돼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기체의 성질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입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5학년에서 나오는 열의 이동 이런 것들 내용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이 빛과 파동, 이 빛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2019년도에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아이들이 이 빛 문제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빛을 이제 추리하고 설명하는 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1학년 과학에다가 중학교 2학년 과정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빛과 파동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이것을 지금 제가 10회 특강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 뭐 1학년 과정이 한 8회 정도면 수업이 끝나게 되는데요. 2학년에서 딱 한 단원을 추가해서 10회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4월 26일 날 개강해서 지금 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은 지금 뭐 자기가 배우는 내용의 심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고 6학년 친구들 중에서 지금 아직 중등 과학을 안 했는데 영재원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제 초등의 지식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뭐 이번 달에 배운 내용도 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먹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 중학교 과학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중학교 1학년 과학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학년 친구들은 혹시 이 시간이 안 된다면 저희 학원에 중학교 지금 중등과학 과정이 있는데, 예, 지금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가을에 지금 대학부설 지금 선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수업 목표는요. 우선은 영재원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지식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과학을 통해서 심화 사고력 과정을 좀 키웠으면 합니다. 초등에서는 관찰하고 그냥 훑어보는 정도라고 한다면 중학교에서는 좀 집요하게 값을 계산하거나 자기가 직접 이 예상을 하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원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념에 좀 빈 곳이 많아요. 예, 영재원 선발 유형하고 일반 내신 과정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과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 그대로 해서 지금 10회 특강 그 기간 잘 잡아서 중학교 1학년 과학까지 다 진행하실 수 있게 그 다음에 단원 테스트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중등 과학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2학년 과정으로 입반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이 7월 달부터는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분리가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반으로 연계될 수 있게 그 다음에 혹시 특강을 계속 들으신다면 이 시간 그대로 아마 지금 영재원 파이널 특강이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영재원 파이널 특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요, 대학부설 영재원 파이널 특강으로 진행되고 교육청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우선 초등은 아마 7월 첫 주쯤, 그 다음에 중등은 8월 1주인데 중학생들은 좀 이 특강 준비 기간이 좀 짧습니다, 항상. 예, 그래서 보통 항상 여름방학에 시작이 돼서요, 요 시기에 개강이 될 예정이고, 이때 아마 저희가 또 한 달 전쯤에 또 영재원 대비 설명회를 아주 자세히 그때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그 학년 이렇게 어떤 영재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는 학년인지 이런 거 보시면서 그 영재원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전을 준비하신다면 지금은 지식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영재원 아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많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질문 좀 나중에 받고요. 예, 나중에 영재원 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민정 선생님은 잘 아시는 어머님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김민정 선생님만큼 영재교육원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신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래갖고 저희가 항상 자랑하는 그 수업 중에 하나가 영재원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믿고 맡겨주시면 특히 중등 서울대하고 연세대 합격률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시리우스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왜 학부모님들은 시리우스 학원을 선택하는 걸까? 선생님, 어머니들 왜 저희 시리우스 학원을 찾아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어머님들이 우리를 찾으실까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하고 닮았죠? 제, 접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리우스 학원은 초등에서 고등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학원이다. 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시리어스 학원을 보게 되면 초등 영재 알파, 베타, 감마를 거쳐서 중등 과학, 중등 개념과학, 그 다음에 브릿지 과정인 길라잡이를 거쳐서 특목고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저희 학원에는 몇 학년부터 입반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가능합니다, 언니.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는 초등 영재 알파를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도미노 영어 과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도미노 영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치 쪽에 있다 보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또는 외국에서 좀 살다 오다 보니까 한국어가 조금 딸려요. 그리고 영어는 좀 잘하는데 한국어가 딸려서 과학을 좀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미노 영어 과학을 준비를 했고요. 입안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원혜주 선생님께서 외고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그래도 본인은 이과인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대학을 들어가셔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반은 지금 원래는 이제 지원 자체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되어 있지만 4학년 친구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학년에서부터 4학년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수업을 하고 있고 1, 2, 3, 세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과정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들어올 때에는 그냥 무조건 듣겠다 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초3 친구가 초4 과정을 듣겠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초2 과정은 이 두 학년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학년을 뛰어넘게 되면은 테스트를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반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바로 저희 초등 영재 베타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인 이 베타 과정은 4학년과 5학년을 위한 반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저희 대치동 아이들이 빨라져서 초3인데 여기를 들어가겠다. 알고 보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3, 4학년 과정은 쉬워. 그래서 집에서 가볍게 해봤고 또는 다른 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들은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로 지금 베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치동이 굉장히 과학이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물론 수학이 빨라지니까 과학도 같이 빨라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인 영재 감마 과정은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초사, 초6 과정이라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단순히 생각하시기에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학원은 영재 베타와 영재 감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교과 과정은
초등학교 베이스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사실 중등과학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들 되게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 은근히 중학교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는 맛을 보고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끝마치고 나면 중등과학 또는 중등개념과학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학년이 조금 어리면 저희는 중등개념과학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중등개념과학은 3시간 30분, 이제 한 번 수업이 3시간 30분 이루어지면서 한 달에 한 번 실험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학년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중등과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등과학은 한 번에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30회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중등 개념과학은 3시간 30분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실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커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희 학원에서 베타 감마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은 중등과학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결국 여기서 이게 어떤 거야 라는 거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쉽게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타 학원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보다는 역시 상위권을 좀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라잡이가 있는데요. 길라잡이는 사실 브릿지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리 길라잡이와 화학 길라잡이가 있는데요. 중등 과정에 한 70% 들어있고요. 고등 과정의 입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좀 쉬운 고등 과정을 30% 정도 섞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중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다음에 고등 과정의 입문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고등 과정의 물리 과정 또는 화학 과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더러 경시나 그다음에 영재고나 과학고를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학원이 요즘 영재고나 과학고가 되게 잘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또한 학년을 좀 내려서 과고반 같은 경우에는 곧 중학교 1학년 반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빠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부터 저희 단계를 잘 밟고 온 친구들, 근데 성적은 좀 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 성적을 봤을 때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저희 학원에 영재고나 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물론 그렇다고 우리 애는 영재고 과고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통합과학과 관련된 자사고와 의대사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초등에서 고등까지 완벽한 이 연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저희 대치에서 유일무이한 학원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시죠? 이게 사실은 아침 수업 때는 저희가 인트로로 아침에 틀어드렸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면서 딱 틀어드렸는데, 저녁반은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좀 지루하실 때쯤 한번 틀어드리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틀어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저희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4가지 이유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딱 보시다시피 저희는 EEG, 익스플로링, 엘리트, 그다음 지니어스 과정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요. 그냥 저희 어릴 적부터 맡겨주시고 꾸준히만 보내주실 수 있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과거나 영재고에 합격하는 기쁨을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희 학원을 또 학부모님들이 왜 선택을 하실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스타 강사가 없어도 탄탄한 수업 및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 학원에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학원을 대표하는 강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사실은 누구 하나가 부족함 없는 모두가 다 스타 강사입니다. 그리고 다 실력 있으신 선생님들만 오시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그 어떤 선생님이 오셔도 아이들이 어느 반을 들어가도 그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뭐 굳이 선생님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치세요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 아이가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왜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H 교재입니다, 언니. 그리고 요거는 저희 시리우스 교재입니다. 똑같은 전료 파트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핵심만 적어져 있고 내용도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 저희 학원 교재를 보시면 설명하듯이 자, 여기서 보시면 전지 꼬마 전구를 이용해서 전기 회로를 구성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혹시 집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잘 이해가 좀 안 돼. 그럼 집에 갔을 때 교재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선생님이 강의하듯이 설명하듯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꼼꼼히 읽다 보면 아이의 독서 실력도 좀 늘어나게 저희가 교재를 일부러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실험 파트인데요. 역시 이 실험 파트도 보시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걸 읽고 그 내용을 암기를 하겠죠. 그런 반면 저희는 이렇게 실제로 과정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다 타이핑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적으셨고 일일이 실험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그 안에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정리 부분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가로치기 같은 내용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읽으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다시 위에 실험을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니. 그러다 보니까 시중 교재는 정리된 내용과 결과 깔끔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 학원은 거기에 비한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사고력을 넓혀주는 교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교재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의 실력이 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어 이산화탄소를 없앤다. 이거는 사실 고등 과정에서 특히 화학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일반 오투나 이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이탑은 나와 있습니다. 하이탑과 저희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 과정에 약간의 지식들도 수업 중간에 은근히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어디서 수능 문제 가장 대표적인 그 합답형 아시죠?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골라서 그 중에서 어떤 게 답이 맞는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의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예문도 없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기억 하나인가? 기억과 니은인가? 기억, 디귿, 리을인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언니.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걸 완벽하게 가리킨다고 해서 내 아이가 그 다음날 해갖고서 나중에 학교에서 완전히 만점을 받으리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미 수능에서 보는 이런 유형들을 다양하게 접해봄으로써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또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항상 우리 아이들은 그거 있잖아요. 2% 부족하게 해놓고 대충 해놓고 알 것 같아. 나 공부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딱 접해보는 순간 내가 미처 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 이걸 또 오답 노트를 쓰게 한다면 아이들은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문제는 이렇게 내신 심화 문제와 그다음에 수능형 문제를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를 꾸몄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요. 저희 학원에서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학원은 그냥 진도 나가고 문제 풀고 바쁠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은요, 실험 보고서 써봅니다. 지금 한창 중학교 어머니들 아시죠? 지금 과학 토론 대회가 한창이고요. 드디어 어제 서울시 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방학 동안에 아이들 준비시켰는데 저는 주제를 따로따로 기후변화, 그다음에 AI를 따로 준비시켰는데 이번에는 기후변화하고 AI를 묶어서 논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제, 개요서를 쓴다라는 것은 3장짜리 개요서거든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그 3장에 그 논제를 잘 읽고 논제 파악을 통해서 해결 방안까지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 잘 아시는 과학 전람회는 잘 아시죠? 보고서 대회라고. 그거는 20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0쪽 쓰는 거하고 3장 쓰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저희는 교재도 꾸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이 서술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다 어떻게 해요? 서술을 써야 되고 글로 써야 되다 보니까 영재고나 과고 갈 때 아시다시피 다 지필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기 작성해서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먼저 느껴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시리우스 과정을 다 공부를 한다면 사실 영재원 공부 따로 안 해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다 모든 수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초등 과정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 과정은 어느 정도 다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 과정에 왔을 때 중등 과학은 30회잖아요. 어머니 짧기 때문에 이거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중등 과학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중등 개념 과학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실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초등 과정과 중등 개념 과학에서 다뤄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의 서술형 문제는 아니지만 중등과학의 교재에는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아니면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서술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재교육원 및 각종 교내대회 대비를 위한 경험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높여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무 데서나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따로따로 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 수업 중간에 다 이거 녹여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하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미경을 이렇게 끼고 다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그림자 그러면 검은색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빛을 이용해서 색깔 있는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옛날부터 했었는데 한 2, 3년 전에 교대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대 영재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해볼 수 있고요. 요건 가장 최근에 저희 중학교 지금 중등 개념과학에서 한 실험인데요. 요게 뭐냐면요, 어머니.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드라이 아이스예요. 물속에.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하게 되면 승화성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이제 보통 얼음은 녹으면 녹아서 액체가 돼갖고 이제 물이 흥건해질 텐데 드라이 아이스는 녹으면 그 주변은 굉장히 차갑지만 기체에서 이산화탄소로 바로 승화가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는 그럼 액체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근데 공기 중에서는 절대로 액체를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압력을 높여주면 그걸 액체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 애들이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부셔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변이 이 두꺼운 도자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쇠 수저를 갖다 대면 찡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쇠 소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걸 부셔서 여기 지금 보면 스포이드 있잖아요, 어머니. 그 스포이드에 놓고서 그 집게 요 강한 집게로 꽉 잡고 있으면 얘네가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가 되다가 압력이 높아지니까 남아있는 드라이 아이스가 액체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도전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실험하는 시간만큼은 아주 신나죠. 특히 중등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은 좀 짧게 1시간씩 이렇게 한다면 중등은 그날 하루를 그냥 온전히 실험을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실제 그 유리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초등은 테트로 한다면 중등은 실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평소에 실험해보기 어려운 것들을 좀 다뤄보고 있고요. 저희 김민정 선생님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정 선생님이 천체망원경을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저희 애들 밤이면 그거 달 관찰하고 그거 다 보고서 쓰기도 하고 그런 재밌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등 개념은 좀 탄탄하게 간다? 천천히 가지만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좀 많은 어머님들이 벌써 알고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서술형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이오딘을 가지고 인공강우 요즘 좀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인공강우 문제를 갖다 이제 냈을 때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 똑같은 문제인 거 보시죠,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구름 생성 과정을 바탕으로 인공강우를 만든 원리를 자세히 적어봐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 쓰면 훌륭한 거예요, 어머니. 보통 애들은 한 두 줄? 그죠? 간단하게 그냥 뭐 응결해?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영재고나 영재원에서 시험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이 시험을 보고 나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첨사까지 다 해서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영재원 대비와 중등 내신 평가까지 여기는 이제 영재원만 썼지만 사실 영재고 과고를 가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의 또 차별화된 관리가 바로 뭐냐면 수업 시간에 그냥 단순히 이론만 막 떠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특히 이제 아이들이 금속의 불꽃색 되게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것들, 그것들을 실제로 앞에서 보여줘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앞에서라도 그걸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각인을 좀 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하정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치동에서 유일무일 그 PPT로 애니메이션으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으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니메이션 수업을 하기도 하고, 저희 뒤에 저기 와 계시는 저희 우성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미경의 어떤 그 배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다 사셔서 만드셔서 아이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어떤 그 결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필기노트 또는 정리노트를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지만 유형은 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원은 탄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체계적인 어떤 교재는 있지만 그 외에 약간의 차이는 바로 이런 데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매주 확인 테스트 또는 백지 테스트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매주 10문제씩 객관식으로 보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백지 테스트라는 걸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단원별 정규 수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술형 평가가 있는 중등 개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중등과학을 듣는 친구들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험은 주로 2주에서 3주마다 한 번씩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에 따른 재시험 또는 오답 노트를 저희가 작성하게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보다도 저희 선생님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그 다음에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로드맵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아이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게 저희 학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보는데 이제 물론 이건 좀 저희 반이지만 똑같이 이제 시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화학의 언어 원소 기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40개 정도를 이제 외우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쓰시오. 아니면 아예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제목만 주면 애들이 그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쓰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시험인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첨삭을
다 해서 아이들한테 일일이 주기도 하고 참작 전에 사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문제 띄워놓고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서술형은 항상 저희 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특히 이제 고학년 친구들,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과 6학년보다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많은 반에서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게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은 맞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미 점수를 주고 싶은데 니네가 깎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왜 깎여요? 라고 하면 항상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답안지를 내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상 답안지를 낼 때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라는 게. 그래서 보통 오투책에도 있고요. 하이탑에도 보면 서술형 문제인데 밑에 보면 팁하고 단어들 몇 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미리 학교 답안지에 써요. 그래서 세 개를 준 다음에 하나를 못 쓰면 3점, 두 개를 못 쓰면 6점,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못 쓰면 뭐 몇 점 처리한다.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기준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점수가 깎인다는 거죠. 예전에 진선여 중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제 제자인데 이미 지금 그 친구는 중앙대 의대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너무 기뻤던 건 중앙대 의대를 가서도 탑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진선여중을 다녔었는데 1학년 때 와가지고 막 씩씩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과학 100점인 줄 알았는데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깎였는데? 그랬더니 열의 출입이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했다 이렇게 자기는 작성을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깎였니? 그랬더니 온도라는 말을 안 적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깎여갖고 100점을 못 받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온도라는 단어를 줬는데 그걸 못 썼다면 일단 점수는 감점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서술형 문제를 하면서 이 내용에서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게 그다음 서술형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저희가 가르치고 있고 또 시험을 본 후에는 가르쳐줘요. 여기선 최소한 이런 단어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서술이니까 답이 일괄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단어들은 있어야 돼라는 걸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바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강사진을 좀 자랑할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저희는요, 오늘도, 저희 선생님들 지금 계시지만 너무 죄송해요. 지금 아침 10시 반부터 출근하셔갖고 지금 계속 앉아 계시는 건데 오늘 일정만 말씀드려도 아침에 저희 11시에 있었잖아요. 설명회가. 그래서 1시에 끝났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었고요. 3시부터 바로 조금 전 7시까지 교재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교재 회의가 한 달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있고요. 거기에 전체 회의 있죠. 그다음에 중등 회의 따로 있죠. 초등 회의 따로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또 해요.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거를 내놓고 이게 옳은가 틀린가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물리대회 초급 TPL, 그것도 그 문제들도 사실 저희가 내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미리, 한두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결과가 물론 저희 중급에서는 항상 잘 나왔었는데 초등이 별로 안 나와서 으뜸은 항상 나왔지만 우수상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올해 드디어 대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저희 TPL에서 대상이 나왔고요. 지금 비교과라고 본다면 그것도 비교과로 볼 수 있겠지만, TPL도 대상이죠. 그 다음에 과학 토론도 저희 서울시에서 작년에 은상 받았죠. 그 다음에 작년에 과학 전람회는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언니. 그래서 저희 학원에 지금 비교과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점점 월등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소통한다.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데 사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통하고 사랑하는 실력 있는 강사들이다. 그래서 지금 한창 또 이제 어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후반부터 사춘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또 완전히 사춘기가 들어오잖아요, 언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엄마 말은 잘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은 잘 안 듣고 자꾸 이렇게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말들은 잘 듣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툴툴거려도 학원에 오면 또 얌전하게 말 듣고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들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온 것 같다.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만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봤지만 싸워봤자 대화가 안 돼요. 오히려 나중에는 정말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부터는 이제 끝이에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정말 어머니들 되게 많이 속상하실 거고, 그리고 대화는 더더욱이 안 될 거라서, 저도 제 딸한테는 마음을 한 10번 이상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놨다 싶었는데 아닌 거예요. 더 내려놨다 싶은데도 아닌 거예요. 정말 10번 이상을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대화가 되고요. 그냥 무관심한 척 해주시는 거예요. 관심은 있지만 무관심. 나는 너를 믿어. 아, 그래? 나는 네가 학원에 가서 그냥 앉아서 열심히 해주는 것만도 고마워. 라고 생각하시면서 밀어주시면 나머지 학원에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을 저희가 잡는 건 저희가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와서 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잠만 자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귀뚱으로 듣는 것도 듣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미리 좀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는 것 중에 하나도 지금 미리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를 겪더라도 그 사춘기를 조금 방황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결국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없다면 사실 뒤늦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많은 친구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아이들한테 잘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하정우 선생님 또 오시면 또 그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성취도가 100점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하고 어머니 이렇게 막 같이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지금은 다 들으신 것 같은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저쪽 가서 다른 얘기 듣고 있으시면 시리우스에서 무슨 얘기 들었지? 막 이러실 수 있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학원은 수업의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70점만 넘으면 이 아이들은 오트나 이런 교재를 푸는 학원에 가면 90점, 100점을 받는 친구들이고 여기서 70점을 받았다라는 건 얘네들은 할 만큼 했다. 성취도가 훌륭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70점만 넘으면. 그러면 이 친구는요, 나중에 학교 가서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내신 때 한 번 더 공부하면 얘네들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희 시리우스 학원에서도 내신 대비 반이 있는데 점수들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이 워낙 3바퀴 이상을 돌리기 때문이거든요. 한 바퀴 갖고는 안 되고요. 3바퀴 이상을 돌리다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늘 자랑하지만 저희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 제가 했을 때 작년에 평균 98.9. 11명이 시험 봤는데 평균이 98.9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역삼 같은 경우에도 10명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94.6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 다 그렇게 아이들 성적 훌륭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훑어준 거에 대해서 제자리에서 계속 너 100점 받을 때까지 막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가 듣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즐거운 순간은 저희 학생들 어머님이 전화가 오세요. 수업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애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이 끝나고 애를 데려가는 순간부터 애가 그날 있었던 수업의 얘기를 계속 주저리 떠든다는 거죠. 그러면 된 거잖아요. 내 아이가 즐거워하고 수업을 즐거워하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아직은 어머니들도 그래도 100점이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점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점수 솔직히 어머니들 100점 원하세요? 저 할 수 있어요. 미리 전날 시험지 주고 한번 풀어. 그리고 내일 와서 시험 봐. 그럼 100점 받죠. 어머니들을 만족시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한테 저희는 시리우스에서는 깊이 있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결과로 증명하는 시리우스 학원이다.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리우스 강좌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미노 영어 과학이에요. 그래서 주 1회 2시간씩 수업을 하고요. 이론 60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16회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3단계 1, 2, 3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험도 6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진행을 하고 과학 학습의 이중 언어화, 그 다음에 영어를 통한 과학 지식 학습 및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반인데 의외로 3학년 때 왔던 친구가 너무 재밌어서 4학년이 돼서 간마나 베타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끝까지 남아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영어니까 뭐 영어 교과만 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 학원 아이가 쓴 글씨들이 잘 안 보이시려나? 여기 보면 이렇게 막 그 해석해 가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하고 난 뒤에는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됩니다. 영어로 이제 풀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잡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8회차와 16회차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과학이라고 예전에는 했었고 지금은 알파 수업입니다. 그래서 알파 수업은 3학년과 4학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3-1이 있고 3-2가 있고 4-1과 4-2가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과정은 아직도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주 1회 2시간 수업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진도도 나가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실험을 하게 되고요. 4학년 과정을 들어갈 즈음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 1회 3시간 수업을 하게 되고 대신 매주 1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교재는 지금 최상위 줄기 과학을 쓰고 있습니다. 3, 4학년 과정은 가볍게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연계 과정의 베타 감마인데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 초등에 꽂힌 베타와 감마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4학년에서부터 6학년,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베타 감마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주 1회 3시간 수업이고요. 학기별 8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총 16회라서 베타 상권과 베타 학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지금 5학년인데 5학년 지금 1학기가 끝나가는데요. 그러면 5학년 2학기 과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베타 학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원 상담실에서 그 반이 진행되는 반으로 반편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개념 설명과 실험 진행 및 실험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실험 보고서 작성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실험 보고서를 얼만큼 잘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드문 경우긴 한데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베타 감마를 했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영재원도 다녔고 김민정 쌤한테 이제 그 서울대 영재원 수업도 듣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때 그 영재원을 들어갈 때 이 친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뭐 전람회나 뭐 이런 걸 해놓은 게 없는데 산출물을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라 했을 때 사실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 너 그럼 선생님하고 했던 혹시 베타 감마 때 했던 실험 보고서 따로 보관해 놨니? 이랬더니 보관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출물로 3개를 뽑아서 제출을 했거든요. 합격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 실험을 아이들이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쓸 수 있게 딱 봐도 이거는 누가 써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꾸준히 이런 실험 보고서를 씀으로써 실력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완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머니들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글씨도 엉망이고 대충 이렇게 줄 긋고 한 것 같지만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했는가 그리고 아이의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완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이제 저희 학원에 막상 아이 보내시면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거 모든 것들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잘 쌓아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험 및 실험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객관식이 10문제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창의 서술형 문제가 한 2-3문제씩 들어있는데요. 이 창의 서술형 문제 2-3문제가 보통은 영재교육원에서 나오는 그 시험 때 나오는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영재원 가는데 도움이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감마 과정이 끝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중등 개념이나 중등 과학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일단 개념 설명, 저희 교재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시는 우등생이나 그냥 그런 교재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연습 문제예요, 어머니. 이거 초등 과정에서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러니까 물론 초등에서 좀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고등의 문제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중등 과정을 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사고력 문제 이렇게 완전 백지가 나온다, 거의.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쓰고 나면 사실 객관식은 1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업이 시작된과 동시에 객관식은 한 10분도 안 돼서 답을 맞춰요, 같이. 그렇지만 나머지 한 3, 40분은 이런 창의사고력 문제가 한 3, 4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발표시키고요. 서로 간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과학적 오류들을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론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 3시간이나 되면 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오자마자 첫 시간은 이렇게 그 토론처럼 답을 맞추고요. 그리고 1시간은 이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바로 실험을 하죠. 실험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정말 3시간이 짧게 가요. 금방금방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지금 테스트를 보고 있지만 지금 테스트는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근데 어쨌든 정기고사가 있어요, 언니. 그래서 정기고사를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이들 걱정해요. 어린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시험 못 보면 나 다음 단계 못 가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이들이 좀 공부 좀 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과학입니다, 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주로 중1 친구들을 받고 있고요. 주 1회 4시간 30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보면은 다른 데서 이제 얼떨결에 뭐 오투 교재나 뭐 해가지고 중1 과정을 했는데 중2 과정을 못했어. 근데 중2 과정 들어오고 싶은데 도대체 2반은 먼저 시작이 됐는데 중1부터 시작이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아마 여름방학부터는 중1 반, 중2 반, 중3 반 이렇게 해서 교재에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반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반과 다른가? 그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는 중1반이었는데 중2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상담실에서 상담해서 중2가 시작되는 반에 넣어주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그냥 아예 그냥 반으로 쪼개자. 그래서 중1반, 중2반, 중3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헷갈리시지 않고 편안하게 반을 선택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개념과학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조금 낮아져요, 어머니, 여기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보다는 주로 초등학교 5, 6학년 위주로 이루어진 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시간 30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조금 짧지만 한 달에 한 번 실험을 하니까 3주 공부하고 한 주는 거의 실험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2개월, 저희가 48회 1년 동안 이루어지고요. 앞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으로 갔다면 중등 개념과학은 지금 영역별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면 생물,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 화학이면 화학, 물리면 물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 약간의 차이는 이제 그 탐구 보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빨리 우리 아이 물리화학 먼저 한번 접해보고 싶어요 라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등 물리화학반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등과학이나 중등 개념과학은 저희 학원 자체 교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늘 자랑하지만 저희가 이미 22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재가. 근데 사실 큰 의미가 큰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저희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이미 저희가 했던 거, 그냥 저희 시리우스에서 했던 내용이 그냥 새로운 개정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교과 개정에 맞춰서 저희가 교재도 준비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여기 중등 물화는 하이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중등과학과 중등개념과학의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중등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회, 중등개념과학은 48회.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중등과학은 4시간이라면 중등개념은 3시간 30분입니다. 그리고 진도별은 여기는 이제 진도사항은 중학교는 학년별, 그 다음에 중등개념은 영역별로 진행이 되는데 무엇보다 평가가 중등과학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2단원씩 묶어서 열문항, 연문항 해서 객관식으로 20문항이 진행이 돼요. 물론 평가는 100점 만점, 100점 만점 2개 따로 저희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중등개념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씩만 시험을 봐요. 그럼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객관식 열문항에 서술형 문항이 세네 문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서술형 세네 문항 밑에 소문항이 두세 개씩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객관식은 객관식대로 100점 만점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서술형대로 100점 만점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고서 저희가 느낀 거는 객관식을 잘 본다고 해서 서술형을 결코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객관식을 100점을 받았지만 실제로 서술형 평가를 봤더니 30점, 40점이 그냥 나와요. 또 어떤 친구는 객관식이 한 뭐 60점을 받았지만 서술형에서 70점, 80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를 조금 덜 했겠죠. 암기는 덜 했지만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작성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서술형은 이게 문맥도 맞아야 되고요, 어머니.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내신 특강은 저희가 5월 달에 내신만을 위한 특강반을 하기 때문에 요건 그냥 저희가 패스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10개 학교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11개 학교가 진행 중이고 2학기 기말에 그러니까 이번 1학기 기말에는 한 12학교, 13학교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이제 비교과인데요. 저희 학원에서도 비교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요 3, 4, 5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매달, 그러니까 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는 학교에서 발명품 대회가 주로 열리고 4월에는 청소년 과학페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5월에는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바로 청소년 과학페어와 그 다음에 9월 달에 있는 과학 전람회를 위해서 여름에 특강을 열 예정, 항상 열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올 여름에도 근데 저희는 좀 마감이 빨리 돼요, 어머니. 그래서 6월 달에 광고가 나간다. 그러면 그냥 6월 달에 마감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이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당장 9월과 이제 10월, 12월에 있는 영재교육원 때문에 아까 어머님들 잠깐 이제 앞에서 김민정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해주셨죠. 자, 제가 드리는 것은 저희 시리우스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정용 선생님께서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중점이 되고 우리 시리우스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좋은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좋은 정보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정용 선생님 모시고 다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시리우스에서 이제 과학 이 과정 설명회를 맡고 있는 하정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 앞부분에서는 잠깐 요거 목차를 보여드리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었는데 요건 뭐 익히 알고 계신 내용들은 빼고 이제 조금 더 추가돼서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떤 점이 좀 중요한지 요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시리우스는 어떻게 좀 되어 있느냐. 근데 요건 이제 앞에서 원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이 고교학점제 학사 일정이 앞부분에는 사전 수요 조사라고 해서 조금 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학교도 있고, 아직 좀 요즘 좀 시국이 좀 그래가지고, 네, 시작을 못한 학교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이게 좀 압축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사전 수요 조사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들을지 각 학교마다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과목을 좀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재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학교마다 교육과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알아봤더니 열린 학교도 있고 아직 좀 요게 좀 여의치 않아서 열리지 못한 학교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시험 끝나고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요 사이에 지금 학생들은 현재 중간고사를 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설명회가 끝나면 이제 교육과정 박람회하고 이제 진로 선택이나 이제 자기 과목 선택 같은 걸 뭐 담임 선생님하고 과목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조금 더 나은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거 나은지 그런 이제 상담이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엄마하고 부모님하고도 좀 상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과 담임 선생님하고 학과 선생님하고 그 상담하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이렇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학원 선생님하고 미리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학교마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어떤 과목을 좀 더 들을지 덜 들을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예전같이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뭐 우리 학교에는 어떤 과목이 개설됩니다. 요거 들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좀 어떤 과목 근데 요것도 살짝 애매하긴 한데 학교마다 그래도 좀 약간 푸시하는 과목들이 아마 생기긴 생길 거예요.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게 학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그래도 선택 과목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선생님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동 교육 과정으로 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을 한 다음에 선택 과목을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열 거야 라고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9월부터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애들과 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겠죠. 그렇다고 한 번 딱 결정한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한 1차부터 3차까지 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강 정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쳐서 일단은 1차 수강 신청을 하고 일단 뭐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아이들이 처음에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강 신청 분석을 하게 될 거고 어디에 좀 몰렸는지 안 몰렸는지를 학교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과목이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만약에 적다면 등급을 얻기가 되게 힘들고 지금 1에서부터 5등급 내의 체제에서는 솔직히 2등급부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기 때문에 뭐 2등급이라 할지라도 뭐 1등급에 붙었느냐 그거는 뭐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에서 알 수는 있지만 대학교에서 정말 모든 과목을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 분위기상. 그래서 거의 모든 과목은 1등급 내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등급을 따려면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수강하는 애들의 수가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눈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볼 거고 2, 3차 수강 신청도 받고 그리고 여기 또 뭐 계속 시험도 같이 보는 그 시간이라 아이들 굉장히 정신이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11월에 수강 신청 변경을 할 수 있는 정정기관이 오게 되고 여기 또 수강 신청 이 정정을 학교도 아마 마음껏 다 풀어주진 못할 겁니다. 그랬다가는 또 뭐, 여기서 뭐 선택 과목 확정해놓고 어느 정도 좀 확보한 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힘들어지거나 이게 힐 수도 있으니까 한 명당 뭐 얼마까지만 가능해. 아니면 뭐 전체가 다 가능해. 이건 학교마다 좀 여유를 보고 할 테니까 그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교육과정, 정정까지 끝나면 학교별 교육과정이 끝나고 이제 교과서 주문하면서 이 학교에서는 이제 내년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선택을 못 해서 학교 내에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뭐 온라인 학교나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학교를 가던 뭐 거점 학교를 가던 주변에 있는 같이 협력 학교를 가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던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는 수업 운영 준비를 하고 12월에서부터 2월 동안은 이제 내년도 시간표를 학생별 시간표를 뭐 이렇게 선생님별 시간표를 이렇게 짜게 되면서 반편성을 하고 확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요 건데, 근데 지금은 아직 요 앞부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현재는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뭐 선거고 뭐고 해서 좀 복잡하고 아직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의대 문제도 아직 제대로 해결된 게 없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해결되고 보고 이게 좀 좁혀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은 여기 나야 된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끝이 나야 된다는 게 문제라서 그래도 지금 좀
힘들지만 자제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될 때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혀서 이렇게 이런 혼란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학점 취득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과목 출석률 3분의 2. 자, 요거는 뭐 무조건 따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안 되면 뭐 이거는 뭐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내신보다도 내신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야 되겠지만 3분의 2는 무조건 따서 이 출석부에 출석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거나 숫자가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예 그냥 그 원서를 내더라도 거기서 아마 컷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굉장히 하나가 될 거고요. 그래서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고, 자, 예전에는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됐으면 그냥 졸업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분의 2 이상이 그냥 학교에 출석해서 3분의 2가 아니라 이거는 과목별 3분의 2입니다. 내가 점수를 따야 되는.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학교 갔다가 뭐 오후에 좀 뭐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나 집에 가야지 해도 그럼 뒷과목을 못 뛰게 되면 앞과목은 되는데 뒷과목은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3분의 2 이상 출석을 못했다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졸업을 하게끔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출석률 3분의 1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졸업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출석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좀 공부는 좀 많이 안 하고 학교에서 잠만 자고 좀 이렇게 뭐 온다, 밥만 먹고 온다 할지라도 졸업은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학업 성취율이 40%는 넘어야 졸업은 시켜주겠다. 정말 이것보다 못한다면 정말 졸업은 못하겠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시입니다. 과목 출석률 3분의 2와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 뭐 학업 성취율도 40% 이상이면 얘는 무리 없이 과목을 이수하게 될 거고 192학점을 다 딴다면 졸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자, 제가 과학이라는 교과를 듣고 그중에서 과목은 뭐 화학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성취도가 A, B, C, D 중에 A예요. 먼저 할 만한 석차 등급도 1등급이 떴습니다. 굉장히 뭐 시험도 잘 봤어요. 뭐 수행평가도 잘했고. 근데 문제는 얘가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으로 하면 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이수가 안 되면 졸업도 못 하는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만이 떴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미이수라고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졸업이 안 되면 가만히 둘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얘를 졸업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추가 학습을 실시합니다. 요거는 뭐 제가 뒤에서 보충 지도하고 같이 설명을 하겠는데 추가 학습을 통해서 다시 출석률을 어느 정도 넘어서 확보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얘는 이 A하고 1등급이라는 점수를 얻게 되는데 근데 얻게 되는 것보다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출석률이 나빠서 미이수된 다음에 추가 학습을 통해서 점수를 얻게 되면 여기 있는 비고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실시라는 게 강제로 써지게 됩니다. 이러면 뭐 그냥 뭐 학생부 갖고 대학교 가는 건 거의 뭐 완전히 그냥 치명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절대 떠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성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조금 더 이렇게 좀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을 실시 이런 말이 써 있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도 조금 힘든데 만약에 학업 성취율이 40%보다 미만으로 뜰 것 같다. 그런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열심히 뭐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뭐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미만이 뜰 확률이 거의 없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주요 과목뿐만이 아니죠. 주요 과목이 아닌 것들이 미만이 뜨면 그래도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미만이 뜰 경우에는 그걸 또 보충 지도를 하는데 그걸 또 여분의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 뭐 어디 학교를 더 못 가게, 학원을 더 못 가게 되거나 아니면 숙제를 더 못 하게 되거나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혹시 미만 예상이 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인데, 자, 미수 예상 학생을,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3월과 4월 초에 미리 선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 지금 얘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3월하고 4월이면 거의 시험 본 것도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얘를 미수 될 거라고 예상 성적을 받는 거지. 뭐 중학교 성적인가? 아니면 혹시 들어갈 때 무슨 반편성 뭐 이런 것들을 보나? 아마 그것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정말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맨 먼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고1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나 진단 평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얘가 미수에 걸릴 확률이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드님 이 분들 자제분들께서 따님들도 마찬가지고 진단검사나 진단평가를 굉장히 무시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야, 그럼 대충 봐. 그냥 보고 와. 엄마, 나 내일 이거 본다는데 이게 뭐야? 그냥 보고 와. 그런데 근데 이걸 그냥 보고 왔을 경우에 얘가 잘못된 이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테니까. 담임교사와 담당교사께서 이제 추천을 할 거고, 아, 얘는 좀 부족한 학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제 얘는 이제 여기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되게 된다라는 거. 요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가볍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에서 뭐 진단검사 진단평가라고 해서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그걸 막 굉장히 열심히 무슨 뭐 대비를 하고 기출문제를 풀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도 별로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건 중학교 3학년 걸 1, 2, 3학년 걸 한 방에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내신 정도, 뭐 중학교 중간기말 그 정도만 성실히 한 아이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요게 정말 풀리지 않는 아이들 경우에는 여기에 선정되는 게 어느 정도 좀 합당하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장난친 게 아닌 이상, 장난으로 시험 본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게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희망자 대상으로 예방지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방지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보충지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7월 초까지 예방지도가 되는데 이 예방지도의 약간 뭐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일단 여기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단점이겠죠. 그렇죠? 근데 또 장점은 뭐냐면 정말 얘가 나중에 예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가 떴을 때 미수가 뜨면 정말로 슬프지만 보충지도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보충지도를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요때 이제 예방지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보충지도 시간으로 조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아직 정확한 비율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인정을 해주면 나중에 보충지도 받을 때 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제가 몰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 그렇긴 한데 핵심은 선정이 안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서는 없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까지 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만 예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방지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과목이 아니고 이상한 과목에서 미수가 뜰 것 같아. 그러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 우리가 최송보라고 이렇게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지도를 열심히 하고요. 예방지도로 되게 좋은 결과가 와서 아주 그냥 막 극적인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점수가 나와서 그래도 뭐 2 이상 성취도가 나와서 등급을 얻었다면 얘는 그 점수를 가지고 이수를 이렇게 하게 돼서 졸업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졸업을 할 수 있게. 자, 그런데 가장 슬픈 건 이렇게까지도 여기서 못 걸러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잘했던 애인데 갑자기 미만이 딱 떴다. 그러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의해서 미수가 딱 뜰 거고요. 이걸 가지고는 당연히 졸업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출석률이 좋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드디어 보충 지도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 지도는 일단은 완전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도학교에서 2023학년도부터 미리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말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딱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 그래서 한 3년 차 정도 됐다라는 거. 이걸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조금 문제인데 학점당 5시간의 보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3학점짜리가 날라갔다. 그러면
15시간을 보충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4학점짜리 메인 과목이 날라갔다. 이러면 20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런데 내가 날라간 과목이 2과목 이상이다. 이러면 모든 학원 스케줄, 모든 뭐 숙제 스케줄 이런 게 그냥 싹 다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학점당 5시간 보충 이수인데 그래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3분의 2 이상. 20시간이면 20시간을 다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중에 3분의 2 이상 이렇게 참여한 경우 학점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2로 이렇게 딱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수가 걸리면 무조건 성취도는 2가 이렇게 딱 뜨게 될 거라는 거.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충지도 여부는 다행히 요거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석률 미달로 인해서 만약에 지도를 받았으면 그거는 이제 비고란에 쓸 텐데 만약에 학생이 좀 성취도가 떨어져서 이 보충 지도까지 그러니까 원래 2인에도 있고 보충 지도를 받아서 2인에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쓰지 표현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위해서 하겠다는 거고. 자, 그럼 보충 지도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당연히 기왕 보충 지도니까 가장 베스트는 방과 후나 방학 시기에 시간을 따로 빼서 방과 후에 시간을 빼서 아니면 방학 중에 시간을 빼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과목당 뭐 만약에 한 24학점짜리 날라가면 20시간 중에 3분의 2를 해야 되면 14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방과 후나 방학 시기에 대면 수업하는 게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또 애들의 또 자존심하고 자존감도 있고 내가 보충 수업한다는 게 또 다른 친구들한테 좀 알려지면 학교 생활하는 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또 학교 다니기도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논란의 여지가 살짝 있어서 그래서 또 다른 방법도 만들어 놨습니다. 온라인 컨텐츠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이러면 아니 우리의 코로나 때 주말 때 그냥 정말 신나게 열심히 줌 하는 척하고 딴 걸 했는데 과연 이렇게 열심히 보충 지도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일단은 14번을 참가해서 14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요걸 하게 되면 아이들도 좀 내가 다른 애들한테 내가 보충 지도 받는다라는 걸 좀 들키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학생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 보충 과제도 있습니다. 숙제로 이걸 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뭐 해와, 어디까지 해와, 어떤 문제를 내줄 테니까 어떻게 해와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공부와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학습 멘토링을 받아도 이걸 보충 시간의 일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도. 얘를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냥 네가 여태까지 그냥 잠만 막 이렇게 막 코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까지 그렇게는 용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성의는 보여라. 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충 지도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통해서 이제 얘가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보충 지도를 통해서 점수를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충 지도를 통해서 받은 성취도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를 받게 되고 당연히 석차 등급은 5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등급 중에서 3등급부터는 뭐 거의 안 되고 아무리 못 받아도 2등급이고 무조건 1등급 안에는 끊어야 뭐 약간 좀 인서울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 뭐 2.1등급이면 그래도 1등급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걸 학교에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성취 비율이나 반영 비율 다 보고 학교에서 그걸 과목별로 모두 계산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현재 연구하신 결과들로 보면 아주 과목별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급 안에 모든 걸 들어놓는 게 가장 메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드디어 이수를 하고 192학점을 따서 졸업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 요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가장 큰 입시 변화는 어떻게 걸릴 것이냐? 자, 조금 입시는 복잡해진 양상을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 좀 준비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 있겠는데, 자, 현재 굉장히 이상적인 건 뭐 수시나 정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내신, 수능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주 이상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수시는 학교 생활로만, 내신으로만.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는 게 되게 이상적이죠. 그런데 현재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 처음에 도입됐을 때 얘기고, 자, 그럼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는 이 정도의 포지션으로 변해 있습니다.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학교 생활이나 내신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지션이지만 수능도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수능 최저의 형태로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정시는 물론 아직까진 그래도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방법은 거의 수능 100%인 학교가 많지만 그래도 좀 윗줄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 말고도 다른 걸 조금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가 먼저 시작했고 서울대가 먼저 시작했을 때 다른 학교는 아우 서울대가 해도 이번엔 안 따라가 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지금 다 따라가고 있죠. 다 따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정성과 정량, 학교별로 정성적으로 볼지 정량적으로 볼지 내신을 슬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생각보다 최저를 너무 맞추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4, 5 그러면 수능 4과목을 봤는데 5등급 이내, 뭐 111, 뭐 2 이렇게 해야 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뭐 우리 애는 뭐 내신이 워낙 훌륭하고 내신은 뭐 전교 1등급이고 뭐 내신 등급도 뭐 1점대인데 뭐 이런 게 힘들어라고 하겠지만 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는 완전히 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서 수능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내신은 못해도 또 수능을 또 잘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또 우리가 막 정시 파이터라고 해서 막 수능에 올인하는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이 정말로 있고 물론 둘 다 잘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생각보다 못 맞춰서 현재 고2, 고3은 고교학점제가 아닌 애들은 수능 최저를 살짝 조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못 맞춰서. 그래서 뭐 서류로는 입학을 하고 이걸로 했는데 그래서 막 나 수시 됐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합격한 아이들의 50%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다든지 30%가 못 맞추다든지 퍼센트 비율이 정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계속 추합해서 추가 합격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걸 좀 살짝 풀어주는 요런 현재 트렌드인데 요건 언제까지냐면 고교학점제 전까지고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자 이제 바뀌는 겁니다. 2028년도 교육과정부터는 이게 훨씬 더 비중이 늘 겁니다. 내신은 1에서부터 5등급까지니까 아무래도 변별력이 줄었다. 수능도 아무래도 문이과 통합 수능을 보다 보니까 변별력이 줄었다. 이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럼 여기서 변별력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이때부터는 훨씬 더 강화할 것이다. 조금 더 조일 것이다. 그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100으로 대학교를 가는 이 시대는 거의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정시 파이터도 거의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반영과 아니면 뭐 들었던 과목 그다음 뭐 이런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왔던 결과를 몇 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각 학교의 입학 사정관부들이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2월 달하고 3월 달에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현재 대학교를 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방법은 뭐 교과, 그다음 종합, 그다음에 바로 이제 수능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의 이제 변화를 잠깐 보면 예전의 교과 전형은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고2, 고3의 교과 전형이죠. 교과 성적 내신만 아주 우승하면 거의 갔었습니다. 거의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 체제를 맞히는 애, 못 맞추는 애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근데 일단은 여기는 내신이 뭐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 그래서 심지어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교과 전형 중에 수능 최저를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학교 공부는 너무 잘해서 내신은 거의 막 1등급인데 수능은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만 골라서 집어넣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베스트. 그중에 베스트를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그 과나 좋은 학교를 가려면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되죠. 그래서 수능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뀔 건 2028년부터는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학교 성적 당연히 좋아야 되고 이제는 수능 최저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이걸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강화하겠다는 거.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아마 일부 종합전형에 들어가는 서류평가도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장 내가 학교 공부만 무지무지 잘하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윗라인의 대학교는 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드셔야 되는 느낌은 이제는 수능만 잘, 내가 아니면 뭐 학생부만 잘, 아니면 뭐 내가 내신만 잘, 이건 아니고 세계를 거의 올라운더급으로 다 잘 뛰어야 한다는 거죠. 2028년도부터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보는 겁니다. 대신 교과 전형은 요게 조금 더 메인이고 얘네는 보겠다는 거. 자, 그러면 가장 관심 많으신 종합 전형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학생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내신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면접에서 붙이고 떨어지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학생부에서도 이제 등급이 뭐 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뭐 A, B, C, D 이렇게 나오고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또 뭐 제대로 제공도 안 되고 하니까 난이도를 변별력을 갖출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류평가, 면접평가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를 추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수능을 생각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학생부에 올인한 애들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학생부를 만든 애들인데 얘네들조차도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수능 최저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대학교들이. 그래서 만약에 변별력이 교과 성적으로도 안 간다면 더 추가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확실하게 이 공부를 이제 좀 시켰을 때 3개 배분해놓고 하나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서 특히 우리 근처 자사고에서 보시면 조금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학교들이 몇 개 있죠. 근데 그 학교들은 다 어떤 학교냐면 정시만 미는 학교들입니다. 정시만 미는 학교들은 요번에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분명히 고교학점제로 변하고 있고 요번이 첫 시기인데 예전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를 짰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또 발빠르게 짠 학교들은 상당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학생부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학생부를 또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뭐 전국 단위 광역자사나 아니면 또 뭐 과고나 뭐 이런 데가 또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부모님들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일단은 내신이 조금 따기 쉬운 학교를 가는 게 이제 현재 트렌드입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뭐 하자? 1등급은 따놓자. 요게 트렌드라는 거.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굳이 내가 내신이 너무 힘들거나 그런 학교보다는 내가 조금 멀리 갈 수 있더라도 내신을 좀 수월하게 딸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한번 가서 내가 1등급을 올 1등급이라도 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부를 뭐 따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추세가 현재는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트렌드라서 어쩔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입시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당연히 학생부 전형이 기존에 있는데 그대로는 가지 않고 그 세부 사항에서 더 강화될 겁니다. 종합 전형도 강화될 거고 그다음 교과 전형도 강화가 될 거라는 것. 그대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것. 지금처럼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가지 내신, 그다음에 학생부, 그다음에 수능까지 다 완벽하게, 완벽까지는 힘들어도 어쨌든 각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중에서 좀 더 준비가 잘 되는 걸 봐서 내가 교과를 갈지 내가 종합을 갈지 아니면 내가 정시로 갈지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셋 중에 하나가 펑크가 나거나 하나에만 올인하는 시스템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확대와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는 약간씩 풀어주고 있는데 2028년도부터는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조금 더 쪼여가지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목 선택에 따른 전공 적합성. 이건 조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대학교에 무슨 과를 가고 싶은데 그 과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거는 어머님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물론 아이들과 함께 홈페이지에 가보면 내가 우리 학교 어떤 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권장 핵심 과목이 있고요.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권장 핵심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아예 원서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 권장 과목은 뭐냐?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는 하지만 역시 그 과목도 안 들어주면 역시 좀 지원이
지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서류 통과가 조금 헛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봐서 내가 그걸 보고 과목 선택을 조금 미리 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와야 되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위계에 따른 과목 선택 여부입니다. 자, 이 위계에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밑에 것과 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심화 교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뭐 통합과학 같은 거, 그다음 뭐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 2학년 때 배우는 거, 요런 거 말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은 보통 애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심화 교과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심화 교과를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서 열리는 과목이 아니라 내가 굳이 공동교육과정 멀리 다른 학교까지 찾아 막 버스 타고 막 30분 가고 온라인으로 뭐 듣고 해가지고 심화 교과를 한 두 개 정도 도는데, 이게 면접 통과가 잘 되고 학교에서 합격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요소로 실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8 편제에서 어떤 학교는 아주 전략적으로 심화교과를 누구든 이걸 듣게끔 거기다 집어넣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발빠른 대응을 한 학교들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학교들이고요. 이걸 못한 학교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걸 했는데 정말 이수를 했어. 근데 이걸 또 정보를 늦게 들으시는 학생이나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그럼 내가 지금 열심히 나 물리를 했어.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자면 물리 원을 했어. 그런데 심화교과가 이게 굉장히 유리해? 그러면 지금 이 심화 물리라는 걸 한번 먼저 들어볼까? 그래서 이걸 한번 이수해 볼까? 라고 한다면 그걸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어도 이 대학교에서는 이걸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왜? 물리 1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심화 교과를 할 게 아니라 물리 2를 하고 위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위계에 따라서 심화 물리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성적만 쫓아서 이 입시를 쫓아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 위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위계를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하나가 펑크가 난다든지 하면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치수입니다. 아무리 성취도가 높아도. 그래서 이 위계에 따른 과목 선택 여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당장 뭐 대학 입시는 아니고 대학 입시를 하기 위해서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가 굉장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좀 자기가 좀 조리 있게 잘 쓸 수 있는 선생님이 원하는 단어와 그런 것들을 해서 가장 알맞은 답을 써내는 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중학교에서도 좀 과목마다 돌아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는 뭐 수학이 올 서술형, 어떨 때는 과학이 올 서술형 이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제법 됩니다. 모든 과목을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 확대되고 그래도 좀 중학교 때는 이게 당장 내가 대학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면 부담이 조금 되게 심할 겁니다. 시간 내에 애들이 답을 아는 거라도 다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쓴 이 문장이 적합한 문장인지를 또 판단하는데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 또한 같이 좀 지금 시간 있을 때, 초, 중 때 시켜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뭘 했냐면 과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위계를 따라야 됩니다. 어떤 과목이 선택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대학은 자유전공, 그러니까 무전공이라고 불리는 자유전공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대학들이 자유전공을 이게 일단은 나라에서 미는 거기도 하고 대학 입장에서 이걸 받아줘야 보조금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 했고 또 막상 받아보니 또 애들이 또 잘 들어오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고교학점제를 해서 내가 그래도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을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뾰족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아니 대학에서는 또 이렇게 쫙 펼쳐서 받으니까 요거는 좀 고교학점제 취지하고는 솔직히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2028부터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요건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학생부 할 때 약간 좀 급히 넘어가도록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학생부에서 가장 많이 추가된 게 뭐냐면 학폭 관련입니다. 학폭 관련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볼 거기 때문에 절대 학폭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학폭은 1호 초분부터 9호 초분까지 있고 9호 초분이 가장 센 퇴학인데 가장 약한 1호 초분을 받는데 그게 만약에 학생부에 기재가 된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합격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1호 처분이 하나만 딱 들어가도 거의 웬만한 모든 대학교에서 전체 점수가 1000점 만점에 합격을 할 수 있다면 학폭 1호 처분이 딱 들어갔을 경우에는 1100점을 까고 들어갑니다. 만점이 900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대학의 합격선은 930에서 95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폭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 기재되어 있으면 아예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성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엄마 아빠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좀 잘 많이 친해지셔서 좀 제어하고 이때쯤 되면 굉장히 애들하고 좀 사이도 좀 소원해지실 텐데 이때 뭔가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매우 늦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시고 어차피 좀 희미해질 관계라면 지금이라도 좀 돈독하고 두껍게 최대한 아이들 좀 자존심, 자존감 높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길로 현재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젠가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닌 걸로 이렇게 좀 시켜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학폭은 엄청나게 연대 같은 경우는 학폭이 있으면 그냥 아예 접수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정말 다 잘해야 됩니다.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학교 생활 모두 이렇게 다 잘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때쯤 되면 이제 정시 파이터라는 말은 이때 2028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뭐 좀 아래쪽에 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갈 만하고 어머님들이 노리고 학생들이 노릴 만한 학교 중에서는 정시 파이터들만으로 갈 수 있는 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나는 뭐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좀 희미하게 된 게 그러면 N수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겠지만 N수생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바로 정시 파이터들이기 때문에 요걸 지금 굉장히 이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부터 N수생이 줄지 그래서 줄 것 같은 느낌도 상당히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래서 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뭐 지금 형 언니 오빠들은 비록 이 중에 하나를 집중해서 간다 할지라도 자, 지금 우리는 다 해야 돼.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핵심은 뭐 내신이고 학교 생활은 이건 기본이고 수능도 잘 봤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들한테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시리우스는 앞에서 원장님이 뭐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후딱 앞으로 개정된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은 이렇게 2학년은 이렇게 3학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여기 9단원 빼고 아주 정말 빽빽하게 되어 있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엄청나게 시험 난이도도 높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1학년 때가 좀 숨쉴만하고 할만한데 자 여기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 3학년이고 근데 3학년은 2학기 때 시험을 잘 안 보는 학교도 있고 합쳐서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기도 하고 난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1학년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낮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난이도를 좀 평이하게 좀 전반적으로 낮췄습니다. 세 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자 1학년은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2학년에서 조금 뭐 우리가 좀 여기 빡빡하고 힘들었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1학년으로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작하는 1학년은 난이도가 살짝 높습니다. 기존에 했던 1학년들보다는 난이도가 높다는 거. 그래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양계나 여기 있는 열파트와 2학년 거라서 조금 어려운데라고 해서 이걸 1학기 때 끌고 와서 미리 설명해 주시는 단원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나가니까 이걸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2학기 때는 그래도 조금 수월한 파트를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애들이 좀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현재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고 뭐 2학년이 뭐 마냥 쉬워진 건 아니고요. 2학년 한번 보시면 거의 뭐 대부분 2학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1학년에 있던 것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래도 부담은 조금 확실하게 조금 줄었다는 거, 빡빡하지 않다는 거. 단원이 일단 뭐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하나가 일단 빠졌고 그래서 여기는 뭐 1학년에 있던 것들, 그다음 뭐 직권의 변화 같은 것들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2학년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두 단원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2학년이 여전히 힘들 거고요. 자 이제 3학년은 조금 특징적으로 변한 게 있는데 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 얘네들을 보시면 자 뭐 3학년은 거의 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여기 두 개를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선택을 우리가 잘 안 하는데 여기 7, 8이 우리가 직접 과학학습을 직접 보거나 시험을 배우지 않는 그런 파트로 지금 이렇게 딱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진로 진학, 고교학점제 때 너희들의 미래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진로를 해야 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좀 여유를 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학년 2학기 중간 기말 때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리우스는 그거에 맞춰서 세 가지 파트, 그래서 이게 EEG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익스플로링 과정이라고 앞에서 이걸 살짝 보셨는데, 자, 이 과정은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링 과정은, 그 다음에 엘리트 과정은, 여기 있는 지니우스 과정까지 이 세 과정 중에서, 자, 여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초등 영재 과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등과학 개념 과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심화 과정에서 디딤하고 길라 시리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중등과 중등 심화를 어느 정도 좀 다져놓고, 여기서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 내가 혹시 뭐 과학고나 전국 뭐 단위 자사고 정도로 가보고 싶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이 지니어스 과정 쪽을 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지니어스에서는 이제 올림 물리, 올림 화학에서 난이도가 높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흔히 지금 어머님들이 좀 쉽게 얘기하자면 뭐 물리 1, 뭐 물리 2, 그다음에 뭐 대학교 때 배우는 일반 물리의 일부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화 물리 쪽에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건드려 볼 수 있겠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일반 물리, 일반화학, 요게 이제 우리가 대학교 때 배우는, 1학년 때 가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 요 중에서 이제 물리에, 올림에 나올 만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죠. 그다음 물리대회, 화학대회, 생물대회 해가지고 이렇게 뭐 KMO처럼 우리가 이렇게 또 대회를 보고 성적을 받게 될 거고, 영재교 입시하고 과학고 입시가 바로 요 파트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신을 좀 잘 다지고 있고, 근데 요거는 영재교 입시나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님들이 푸시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애가 그 길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아이들을 대치동에 보내는 거고 또 옆에서 주변 친구들이 뭐 이런 데 간다고 하면 또 거기에 혹해서 같이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들이 혹시 그 말이 한번 딱 튀어나왔을 때 한번 같이 밀어봐 주세요. 왜냐면 그 길이 아니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지니어스 과정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영재교나 과학고 생각해 보는 거고 만약에 내가 공부는 뭐 성취도가 높거나 아니면 있는데 난 이쪽은 뜻이 없다. 나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나 뭐 지역 단위 자사를 가서 나는 어느 정도 좀 뜻을 펴고 싶다. 그러면 엘리트 과정으로 와서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파트기도 하고 이제 수능에도 나올 통합과학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내신을 위한 거죠.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서 우리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EEG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파트를 선택하시던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던 다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보내셔도 모든 게 완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건 그냥 추천 경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따르실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조금 어려서 미리부터 시작할 4학년부터 6학년이라면 일단 중학교 과정을 중등과학하고 개념으로 다진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잘 된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올림 영재 쪽을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물리화학 길라, 디딤 물리화학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둘 다 하시면 베스트고 뭐 둘 중에 하나만 어느 정도 성취도가 높아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지니어스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쪽 이게 우리 영재교나 과학고를 생각해 보는 거고 근데 나는 여기까지는 아니야. 나는 일반고나 지역자사를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 물리학을 해서 물리학을 좀 더 심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엘리트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늦게 시작한 애들 중에서 난 좀 빨리 진도를 빼고 싶다면 중등과학하고 물리화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좀 다지는 과정 없이 바로 올림 영재를 간다면 여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미리 해놔야 될 게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단계를 줄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물리화학 길라, 디딤 물리화학하고 여기서 지니어스 과정을 가고 근데 만약에 일반이나 지역 자사를 한다면 다시 중등 물리화학을 다듬지는 않고 고를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통합하고 엘리트 과학을 해서 차라리 통합과학을 여러 번 해가지고 내신을 확실히 수능을 확실히 이렇게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보시고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지금 몇 개의 키워드가 떠다니고 있는데 떠 있다는 거. 그래서 검증 완료된 우리 최고의 과학 시스템. 그래서 여기 한 글자가 딱 빠졌는데 그게 바로 시리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보내셔도 거의 완벽하게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이 현재 어느 정도 펼쳐져 있긴 하지만 거의 완성이 돼 있다는 거. 뭐 어떤 학원 가보시면 아직은 2025가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2학년, 3학년은 교과서가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막 다른 학원은 막 기존 그 교재 막 짜집기 하고 복사하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시리우스는 이미 완벽하게 개정 교과까지 다 완성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안에 있는 내용도 그거에 맞춰서 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지어 평가 체계까지 여기에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평가 체계도 개정된 교과에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개정된 교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학습으로 열심히 뭐 공을 비스듬히 이렇게 던졌어. 그러면 여기서 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느려졌다, 빨라졌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항상 중력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게 점점점 빨라지고 방향도 이렇게 변할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자, 이 주변에 원운동이 있다면, 자, 이 원운동을 시키는 힘은 바로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야. 자, 그래서 중력을 하게 되고, 대신 원운동을 할 때는 힘의 방향하고 물체의 이동 방향은 항상 수직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얘가 이제 이동하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럴 때 우리가 원운동을 해. 라고 가르쳐 놓으면, 중요한 건 지금 가르쳐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 놨다면, 요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같이 수업 중에 선생님하고 풀어서 얘가 어느 정도 정말 이해를 했는지 여기서 만약에 이해를 잘 못했다면 바로 다시 한번 또 선생님이 언급해주고 이걸 다시 풀면서 복습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학원 내에서 해결이 됐다면 자, 이제 집에서 연습 문제 등을 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취도를 얻었는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이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 전체 학원생들이 다 보면서 단원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단원평가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제 짜깁기를 한 건데 단원평가를 본다면 얘가 이제 이 개정 교권에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내면 개정 교과에 맞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시리우스한테 이렇게 맡겨주신다면 현재 듣고 있는 아이들도 개정 교과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표준은 살짝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현재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 물론 앞으로도 좀 더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개정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최성복 최소 수준이 아니고 저희 바로 시리우스는 최대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생님도 모든 분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간에 영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지금 늦게까지 남아 계신 선생님도 계시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늦게까지 감사합니다.